네, 안녕하세요. 쑥별맘입니다. 오늘은 엄마들이 블로그 하면서 해주시는 질문 중에 모아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서포터즈랑 체험단 제목 잡기가 너무 어렵다. 또는 제목을 잡아도 조회량이 작다. 그리고 업체에서 키워드를 주기 때문에 내가 제목을 정하는 것에서 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뭉뚱그려서 보면 우리가 체험단이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내가 글을 쓰는데 이게 의미 없어지면 안 되고 속상하잖아요. 다들 생각들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자, 답변을 한번 드릴게요. 우선요, 저도 이렇게 조금 체험단을 아기를 키울 때부터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이 애기용품, 뭐 출산용품 해서 뿌띠엘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아가방 컴퍼니, 아컴으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크리미 이제 매트 경우, 그다음에 루솔, 이유식, 간식, 아이베넷도 해봤고, 그다음에 이불이나 뭐 낮잠 이불이나 그런 용품 같은 경우, 베베숲 이제 물티슈 유명하죠. 그다음에 아람은 아람 책, 그리고 그레이트북스 아람 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세이펜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듀플로 뭐 엔젤비다스는 이제 애기 옷, 호몽드 낮잠 이불 뭐 아실 테고 이불이랑 그다음에 아이챌린지 호비, 로이북스는 이거는 아마 검색하면 이제 은근히 많이 아실 거예요. 로보카 폴리 때문에. 그다음에 함소와 제품 괜찮죠? 너무 괜찮죠? 그다음에 퍼블로그는 아기들 이제 앨범, 포토북, 뭐 아기 아니더라도 포토북 만들기 가능하죠. 그다음에 조금 더 크면 공간 이칠이라는 보드 게임이 있고요. 나비타 월드, 멜리사 앤더그 이런 쪽으로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다른 업체에서 같이 또 그렇게 해본 적도 있고 웅진 책방이라던가 그다음에 비버 프렌즈는 이제 비룡소에서 북클럽 하는 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도 해봤고 아니면 단기간의 경우에는 육아용품 리뷰로 이렇게 그냥 같이 넣고 있어요. 육아용품 리뷰 이쪽으로 여기로 넣고 있어요. 육아템이나. 근데 이렇게 좀 나눈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글 양이 저처럼 몇 천 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게시판에 쌓아놓으시는 정도가 상관이 없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한 이유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서포터즈라는 게시판을 따로 만든 것은 처음에 초보자 같은 경우는 저처럼 브랜딩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사업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업체들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조금 리뷰를 좀 잘 쓸 수 있다는 건 사진 보고 알지만 이왕이면 게시판이 요즘 좀 여러 가지가 있고 서포터즈 경험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보여지면 아무래도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게시판을 이렇게 하나씩 일부러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자기 그냥 게시판 하나에다 올리시기도 합니다. 네, 뭐냐면, 사실은 이 명칭을 내가 거짓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명칭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도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경력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이력서를 굳이 업체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블로그가 사실은 블로그 경력이 되고 나를 보여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게시판은 꼭 그렇다고 이제 빈 공간으로 나누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귀찮더라도 만약에 장기간의 서포터즈는 특히나 이렇게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 놓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저처럼 서포터즈 체험단이 굉장히 항상 계속 있고 이제 오래 있고 그리고 저 정도 되면은 한 번, 두 번만 해도 원고료나 이런 걸 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 서포터즈로 원고료 없이 좀 묶여 있는 것들은 많이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게시판이 생기지 않아서 나중에는 결국 육아템이나 이렇게 하나에다 리뷰를 몰리게 돼요. 근데 이제 엄마템, 아이템을 나눠놓을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딱 들어와서 어쨌든 이렇게 딱 글을 눌렀을 때 밑에 게시판이 엮여지고 다음 글, 이전 글이 보이는데 그걸 눌러서 더 보게 만들려면 주제별로 묶어둘 필요는 있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미리 좀 그림을 그리셨을 때 내가 체험단을 좀 많이 할 것 같으면 저처럼 적어도 엄마 것과 아기 것을 구분해 놓는다던가 책 읽는 것, 책 종류끼리 아니면은 뭐 놀이 교구끼리 묶어 놓는다던가 게시판 글이 아직은 몇 개 안 돼도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즈 게시판도 만들어 두시면 좋고요. 위젯도 이렇게 당연히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위젯 만드는 방법, 그리고 홈페이지형 위젯 방법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먼저 체험단을 잘 붙는 비법으로는 사진도 당연히 잘 찍으시면 좋고 상위 노출도 해야겠지만 이렇게 내 블로그를
꾸며 놓는 거. 나를, 내 경력이나 내 이력을 내가 있어 보이게끔 만드는 게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묻어나도록 하시는 거, 그거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보았는데, 근데 이거 글을 어떻게 하나하나 띄우냐? 예를 들어 함소와의 경우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사실 돌고 돌고 제가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결국 내가 이 제품을 선택하고 받을 때는 내가 이 글에 대해서 그냥 내려놓고 쓸지, 띄어볼지, 본인이 사실 이 제품을 컨택한다던가 아니면 당첨이 됐다던가 신청을 하실 때부터 염두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너무 어렵죠. 블로그 초보자에게 이런 걸 원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인데 저는 항상 멀리 보시라. 하루 내가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멀리 내가 쓰고 봤을 때 결국 돈으로 수익을 많이 버시든 아니면은 내가 이게 브랜딩이 되든 어느 쪽으로 가시든 상관없이 내가 멀리 보고 준비하셔야지 업체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업체는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용하려는 업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 키워드 다 맞춰가다 보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지 걔네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인드를 조금 잘 장착을 하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글을 가이드를 완전 꼼꼼하게는 못 보고 대충 보고 체험을 딱 하고 왔는데 체험 자체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원하는 키워드를 너무 낚시성으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건 얼굴 균형을 맞추는 마사지였는데 얼굴 마사지 기구를 제목에 넣어달래요. 그래서 그럼 제목까지는 어느 정도 사실은 뭐 그런 기구보다 사람이 하는 게 낫고 제가 받은 게 또 얼굴 마사지니까 상관은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목 정도는 이거를 키워드 챌린지 중에서 얼굴 마사지 기구랑 얼굴 마사지에 넣어달라고 등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 경우는 사실은 특히나 여러분 밑에 이렇게 조금 글이 좀 잘 아직 수면으로 안 올라온다? 순위가 낮다고 할 때 문제는 별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상위 노출이 되면 제가 주말에도 제 글이 이제 밤에 쓴 글이 그다음 날 아침에 1위가 떠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내돈내산으로 썼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만을 아무래도 썼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좋게 그냥 좋게 좋게 가야 되니까 이제 좀 네 글을 그냥 내리긴 했는데 아깝지만 그리고 제가 실수한 게 없었다면 사실 내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비용은 그냥 "대충 이렇습니다."라고 올렸더니 그게 비용이 쪼끔 낮게 써 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했으니까 그런 건데 지금 얼굴 마사지 같은 경우에도 전 업체한테 뭐라고 말을 드렸냐면 이거가 걸릴 경우에는 제가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타격이라는 게 사실 저는 그냥 블라인드 처리 하나 되는 건 그런 거는 별로 개의치 않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훨씬 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좋은 글을 많이 쓰니까 글 하나 정도 블라인드 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제가 물론 막 이상한 글을 계속 쓰면 문제겠지만. 근데 그래서 블라인드 처리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인플루언서한테 3 번의 경고가 되면 얘가 이게 안 되거든요. 3번 경고까지가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그거 글 하나 등록을 걔네 입맛에 맞춰서 해줘 가지고 경고를 하나를 굳이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실수로 만약에 벌어진 일이었으면 그걸 수정을 하겠지만 이거는 미리 알고 있고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쓰는 글에 대해서 내가 마인드를 좀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메일을 보냈냐면 얼굴 마사지 기구처럼 내가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올렸을 때는 신고가 바로 들어와 저는 참여 안에 들어갈 게 분명하니까. 그 예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 미리 이걸 알고 따지시긴 해야 돼요. 나중에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될 것부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사지 기구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면 다음 체험권은 심지어 그게 원고료도 주는 건이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언지를 드렸고 그러니까 낚시성인 거니까 그건. 그다음에 키철 등록에서도 얼굴 마사지 기구는 할 수 없고 얼굴 마사지는 해당은 되니까 내용이. 했습니다. 왜냐면 얼굴 마사지 기구라고 하면 기구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구에 대한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업체한테 바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엄마들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에 체험단이 당첨이 안 됐던 시절에서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당첨이 되는 순간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업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개인에 비해서는 일단 좀 낮춰 드리더라고요 많이. 근데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제 지인이 제가 사건이 일어나서 조심하라고 글을 써 드렸어요. 주말에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지인이 안 그래도 딱 얼마 전에 어디 영양제에서 글을 써달라고 썼는데 미국의 어떤 유명한 제품이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유래가 된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우리도 만들었다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비교거든요. 다른 브랜드랑 비교하는 그런 게 여러분 오히려 내돈내산이면 괜찮으실 수 있는데 협찬건인데 비교를 했다? 이거 진짜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용 증명서를 받고 결국 그 글을 업체랑 얘기해서 비공개로 돌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분 너무 당연하잖아요. 내돈내산이면 오히려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받았는데 A 학원을 다녀갖고 A 학원에 대한 글을 쓰는데 B 학원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사실 상도에 대한 문제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업체한테 한 번쯤 물어보고 나는 이 키워드 쓸 수 있다, 없다. 아니면 적어도 좀 좋게 말씀하시려면 저는 키워드를 막 찾아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어떻습니까? 이 유산균 같은 경우가 그래요. 유산균 같은 경우가 저도 이건 2019년도 그리기 오래돼서 그렇긴 한데 현재는 유산균이 변비에 좋다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의약품이 아니니까, 약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인드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이 제품을 사실 선택할 때부터도 내가 이게 정말 그 가치가 있는지, 내가 이 고생할 가치, 사진 찍을 시간에 대한 소모에 대한 가치 비용을 또 꼭 따져서 받으시고요. 그리고 받으실 때 지금 요거 같은 경우 사실 이게 한 20만 원이 넘는 제품이었거든요. 환이라서. 그럼 저는 이게 물론 제목이야 뭐 잘 잡는다고 잡았지만 세부 키워드나 이런 게 잘 안 보이죠? 단지 함소화의 제품 중에 궁중 침향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검색하시는 분들은 있겠지 해서 세부 작은 키워드에 집중해서 쓴 겁니다. 큰 거는 당연히 이렇게 가져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뭐냐면 이 제품은요, 워낙 고가고 제가 부모님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컨택을 할 때부터 본인이 앞에 어떻게 계획을 좀 세우실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가인데 내가 이게 너무 받고 싶어. 키워드가 셀지라도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좀 내려놓고 쓰시고 부모님께 좋게 기분 좋게 선물하시는 걸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도 함소와 물티슈 이런 것만으로 상위 노출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에 또 고가인데다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 뭐 있었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거나 아니면 로션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줬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띄우는데 일단 가장 쉽게 조금이라도 내 글이 띄울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이 브랜드의 디자인 시리즈명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디자인 시리즈명을 붙인다? 그래서 여러분 계획이 있고 그 계획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함소화는요, 엔간한 라인을 검색을 하셔도 그 라인들이 뜹니다. 근데 제 지인이 지금 어젠가 제가 피드백을 조금 해드렸었는데, 예를 들어 어떤 가구인데 왜 동네 가구점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일룸이라던가 우리가 유명한 가구점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심지어 작은 시리즈명을 아코소파 아시죠? 일룸 아코소파. 얘 검색량만 해도 몇 천이 나오거든요, 한 달 동안. 근데 여러분들이 동네 가구점에서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룸보다 조금 밑에 옛날 브랜드들이라든가 이런 가구들 같은 경우 어른들이 조금 사시는 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검색량이 좀 적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미리 어떻게 하신다? '아 선물을 해 드려야겠다.' 하시고 내려놓고 쓰신다거나 비싸니까 또 그런 거는 또 꼭 필요한 거니까 꼭 필요한 제품이라 신청했으니까 고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저는 선택할 때 그래서 이미 브랜드가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는 편이고 또는 내가 쟤에 대해서 되게 애정하는 그러니까 나만 아는 소소한 브랜드인데 왜 약간 쪼끔 엄마들 입소문 나고 아니면은 제 스타일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너무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마음에 이렇게 픽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 여기서 한 발 쪼끔 더 앞서 볼까요? 한 발 더 나아가자 보면은 그러면 그래도 더 띄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비타민 젤리가 카톡 선물 추천으로 넣은 거예요. 카톡 선물 추천으로 만 원대, 2만 원대로 가벼운 선물 찾기가 특히나 기프티콘 말고는 그 집에 애들한테 근데 이게 비타민 젤리가 약간 비타민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하기가 되게 예쁘게 생겼고 또 예쁘게 나왔고 라인이 아이들 받았을 때 상대방도 저도 부담이 없는 그런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요런 키워드를 내가 생각을 바꿔서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생각은요. 내가 업체한테 마치 주문을 받으면 오더를 내리는 그러니까
요리사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내가 메뉴가 항상 똑같고 그 메뉴대로 내가 음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면 고민을 안 하게 돼요. 근데 항상 다른 사람이 오고 내가 그 사람 입맛에 맞게 동네에서 만약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음식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본인이 되게 마인드에 대해서 장착을 좀 잘, 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장착을 좀 하시면 내가 이거를 글을 띄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데 많은 블로거 분들이 업체에서 키워드를 그냥 주면은 그대로 쓰시고 한 번도 "이런 키워드 어때요?" 제안을 하시지도 않죠. 그리고 저처럼 좀 안 좋은 키워드, 심지어 그런 다이어트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유명한 연예인이 살을 딱 뺀 걸 보고서 그게 의뢰가 왔길래 이제 찬성을 했고 원고료도 주니까 이제 다 좋겠다 싶었어요. 근데 거기에 남자 다이어트라는 키워드라든가 저랑 상관없는 키워드,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까지 갱년기 다이어트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저는 바로 메일을 다시 보내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위험한 거에서도 효능 효과, 변비, 유산균, 약품은 조심하시면 돼요. 약과 관련된 표현. 오늘 저희가 마사지 표현 쓴 것도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조심할 게 많으면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단어로만 풀어내시면 되고, 그래서 미리 바로 변비라는 건요, 사장님, 요게 위험해서 블라인드 처리가 될 수가 있고 요즘에 쪼끔 이거에 대해서 관리나 그런 게 되게 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키워드 어떠세요? 저 이런 키워드에서 적어도 이제 10위 안에 들어갈 자신이 있고 또는 제가 인플루언서라 키워드 챌린지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사장님이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얘네는 다양한 키워드 또는 인기가 많은 키워드에서 핫 이슈를 노리자는 거니깐요. 근데 물론 뭐 뿌띠엘린이나 아가방이나 이런 그런 대형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키워드가, 레뷰 같은 경우도 그렇죠. 본인들이 원하는 키워드가 확고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거는 당연히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제품을 받았으니까 받은 거에서 충족이 될 만큼 좋은 시선으로 나의 가치를 아깝지 않도록 픽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여기 예시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는 그러니까 마치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냥 이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다 써야 돼 가지고 샘플로 요것도 하나밖에 안 보내주시고 막 이래 가지고 이렇게 썼었는데, 요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한다라는 시선으로 이걸 다시 바라보면요. 우리가 얘 같은 경우 얼려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름철 아이들 간식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이쮸에는요 초유가 나와요. 초유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초유라는 성분의 뜻, 초유가 어디에 좋은지, 초유의 효과와 효능 같은 경우를 지식인 백과에 나온 것만, 더 이상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효과가 있었다. 변비에 진짜 직방이다.' 이런 거는 안 되는데, 유산균이 변비에는 좋다고는 알려져 있고 아니면은 뭐 그 지식인 백과에 있는 것만, 정말 지식적인 부분만 쓰면 돼요. 또는 여기 겔밴드 같은 경우는요. 이게 아이스 겔밴드가 이제 목에 물렸을 때 뭐 발린다든가 아니면은 라벤더 패치 같은 경우는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라벤더. 그러면 라벤더의 효과나 효능이라든가 아니면은 숙면에 도움되는 오일의 종류 라벤더를 이제 패치를 이용 방법, 사용 방법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얘 아무래도 밴드가 있으니까 우리 모기에 물렸을 때, 또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모기 알레르기가 있어요, 둘째 아이가. 그래서 되게 붓거든요. 옛날에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거나 그러면 살짝 캡처를 해놔 가지고 그쪽으로 글을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상업적으로 뭔가 내가 딱 봤을 때 '아 선물용으로 좋겠다.' 카톡에 기프티콘 선물 많이 아시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하나를 넣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당연히 유명한 걸 고르신다거나 가치가 있는 걸 고르시면 디자인 시리즈명을 넣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성으로 가시면 돼요. 여기 특장점인 정보 중에, 정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꼭 되게 효능이나 효과를 정보라고만 말씀드리지 않아요. 어떤 정보를 말하냐면 내가 엄마들한테 이거를 얼려서 먹는 방법, 이 젤리들을 조합을 뭐 2개, 3개를 요렇게 짜 가지고 내가 뭔가 놀이를 사용하시든 아니면 아이들 간식으로 뭔가를 만드시든, 그러면 간식으로 만약에 만드셨다고 하면 여름철 아기 간식 해 가지고 여기 이게 뭐 키위맛 무슨 맛이거든요. 그럼 무슨 맛인데 다이소에서 아이스크림 얼음틀을 사 오셔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뭐 애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너무 새콤하다라든가 한약 맛이 섞였다든가. 그랬을 경우 저라면 사과 주스 다운 같은 거 사와 가지고
다이소 얼음틀을 사 와 가지고 거기에 주스를 넣고 얘를 잘게 잘게 잘라서 젤리를 잘게 잘게 잘라서 넣었어요. 그럼 여름철 아이스크림 만들기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잘 뜰 수는 있지만 업체에서 싫어할 수 있지 않냐. 원래 키워드가 있지 않냐. 원래 키워드 앞에 넣으시고 가로로 살짝쿵 쓰시는 건. 그래서 마 여름철 아기 간식 아이스크림 틀로 만들기. 요렇게 가볍게 쓰시고 대신에 위에 앞에 키워드를 이런 하맛주라는 이름 모를 수도 있거든요. 초유 정도도 검색을 하기는 하지만 엄청 많다고 볼 수는 없고 라벤더로 아시긴 하지만 패치를 굳이 검색하는 분들의 수는 분명 또 적을 것이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합한 거를 앞에 쓰신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그런 키워드를 뒤에 놓으신다면 효과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거는 요렇게 비교를 하기도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 홈쇼핑에서 살 수 있다. 오히려 작은 걸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할 시간에 글을 그냥 내가 체험을 받은 것에서 얘가 띄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하시고 띄울 수 있는 자신이 있고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다면 keep going 하시는 거고 '아 나 너무 지금 머리가 아픈데 오늘 쪼끔 너무 힘든데 아 지금 일정이 다른 게 또 많아. 그리고 이게 키워드가 너무 센데도 생각이 안 나.' 과감하게 그냥 고 하셔도 돼요. 그냥 업체가 바라는 키워드만 넣으셔도. 그래서 제 경우 같은 경우는 한 번 리뷰한 거를 다시 쓰는 일은 쪼끔 드뭅니다. 심지어 제가 하나의 글을 협찬을 받은 걸 가지고 다시 꼭 써야 될 때는 그 글이 조회수가 어마무시하거나 검색량이 정말 많거나 제가 써 봤는데 정말 너무 좋아서 다른 이런 제 식대로의 키워드를 찾아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쓰는 한은 있지만 제가 이렇게 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쓰는 일은 사실은 조금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의 가치를 생각하세요. 내 글의 가치가 있고 내 시간에 대해서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열심히 블로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이렇게 쓸 때도 체험 단위를 할 때도 선택부터 글쓰기 할 때도 자신감을 가지시고 띄울 생각을 더 해 보시고 계획을 잡으신다거나 과감하게 내려놓으신다든가 그런 결정이 필요합니다. 네. 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엄마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끝낼게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